자, 그러면 우리가 11번까지는 다 같이 했죠? 네. 네, 그러면 12, 13, 14 쭉 질문해보면 12번 질문 있나? 12번? 13번? 14번? 13번. 자, 13, 14. 그 다음에 저 18번. 저 16번. 16, 18. 또? 그 다음에 19번. 21. 19, 21. 그 다음에 23, 26. 그 다음 23, 26. 또 있는 사람. 22. 22, 23, 26, 25요. 25로 저렇게 한번 볼게요. 7상 부부가 참가했습니다. 사회자가 7명을 뽑아서 선물을 줄 건데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한 부부가 오직 한 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이제 7명을 고를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부부, B 부부, 우리가 분할 분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C, D, E, F, G, H, D, F, G까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7명을 고를 건데 어떻게 골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다 고르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A 커플 중에서 A 커플 중에서 안 고를 커플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겠지. 네, 안 고를 커플 선택하니까 7가지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2명을 골라야 돼. 네, 나머지 하나는 2명을 골라야 되니까 자, 얘네들은 골랐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요? 6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골랐으니까 색칠됐어. 나는 이거 다 나머지를 2의 다제곱을 해야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지. 남자가 줄 수도 있고 여자가 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맞아? 그러면은 답이 1, 3, 4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70 곱하기 그 6개를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를 하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잠시 어떻게 해서 6개를 나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70까지는 똑같고 어. 그 남은 6쌍의 어. 부분 중에서 어. 뭐 이렇게 해서 6개를 일단 줘서 이게 6제곱이 나왔고 거기다가 한 명을 더 넣어야 되니까 거기 6을 해서 688 나오는데 이 6제곱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을 줬다. 자, 2의 6제곱, 그러니까 6명을 준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을 준다는 게 우리가 겹친다는 겁니다. 왜 겹칠까요? 그냥 행위 자체를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얘네들 중에서 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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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하나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남은 6명 중 한 명을 골랐어요. 자, 이렇게 색칠한 거랑 자, 이번에 쌤이 다르게 할게.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골랐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골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골랐어요. 자, 이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걸 두 번 세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세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우를 애초에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서 세는 것이 조금 편리하고 어쩔 수 없이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내가 빼줘야 되긴 합니다. 나눠주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더 복잡해지면 어려우니까 최대한 먼저 경우를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겹치지 않게. 자, 14번 8가지 3개의 크기가 색과 크기가 같은 구슬이 2개씩 모두 이렇게 있다. 한 색깔 2개씩 있네요. 8쌍의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같은 색의 구슬은 서로 맞은편에 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맞은편이라는 거는 내가 뒤집어도 그 모양이 어떠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그치 뒤집어도 모양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순열 할 때 목걸이 순열 쌤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목걸이 순열 중에서 뒤집어도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이 목걸이가 돌아갈 텐데 자 원 형태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8개가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여기도 대칭이 되는 모양이겠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한쪽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 한쪽은 무조건 대칭시켜주면 끝나지. 겹치는 것도 없이. 그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 8개 중에서 뭐 해주면 될까요? 색칠한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어떻게 정할까? 하나를. 어차피 이거 원순열은 상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거 한 가지. 내가 가정해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어. 원하는 색깔을 어디다 놓을까? 원하는 색깔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여기랑 겹치긴 해야겠지. 맞아? 아니면은 서로 맞은 편은 서로 맞은 편이니까 서로 맞은 편이 여기 있는 건가? 네. 점대칭이네. 그러네. 이쪽에 있는 거네.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를 가정하면은 걔는 이쪽에도 가정이 되겠죠? 그러네. 그럼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배열. 그다음에 이로 나와야 되죠. 자, 왜 이로 나올까요? 돌리면 아니 이렇게 이거 뒤집어. 그치, 이거 뒤집어도 모양이 같이 목걸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해주면 지금 몇 개 남았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7팩이죠. 근데 7팩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없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뒤집어 버리면은 노란색 여기 오고, 노란색 여기 오고, 연두색 여기 오고, 연두색 여기 오고. 이런 목걸이도 사실은 같은 목걸이였어. 이렇게 한 목걸이랑 이렇게 한 목걸이랑, 그지? 그래 버리니까 내가 같은 모양이 원순열에서는 다르게 세버렸네. 그래 몇 개로 나눠줘야 돼요? 2개로 나눠줘야 돼. 목걸이 순을 그래서 2로 나누는 것 때문에 개수가 더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7팩 나누기니까 5040에서 2로 나누면 2520이겠죠? 그래서 목걸이니까 뒤집어서 모양이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15번, 16번. 자, 파란 막대, 노란 막대, 그리고 빨간 막대는 2cm짜리인데요. ncm 막대를 만들 때 A2는 5래요. A8을 구하시오. 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자리가 있습니다. 네, ncm 막대를 만드는 가지수를 A라고 하자. A8을 구하시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막대의 길이가 1cm랑 2cm로 나눠져 있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8cm짜리 막대를 만들 건데 이 8cm를 구성하는 요소 1cm와 2cm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2cm로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cm 3개랑 그렇지, 1cm 2개랑 그 다음에는 2cm 2개와 1cm 4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cm 하나와 1cm 6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cm만
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건데요. 지금 2가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빨간색밖에 못 쓰는 거지. 네. 그리고 막색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가니까 얘는 그냥 빨간색 4개를 4개 고르면 되겠죠? 전사시사. 아, 근데 얘는요. 그냥 빨강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노랑 파랑이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먼저 뭘 고를까? 우리가 색깔을 먼저 고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1이 노란색으로 같은 색깔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빨빨빨 노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은 500명이 선택이 그렇지. 500은 선택 200, 즉 OC랑 똑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노란색인 경우랑 파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색인 경우는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노파 이제 다른 색이었어요. 이렇게 노파 다른 색이었어요. 그럼 이제 5팩을 몇 팩으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눠야겠지? 그리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이거 대수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빨간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cm가 4개 있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전부 다 같은 색깔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6팩을 2팩, 4팩 나눠주면 되겠지? 62라고 할게. 근데 그거는 노란색으로 1cm 나오는 경우랑 파란색으로 1cm 다 나오는 경우 2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파란색이었어. 그럼 얘는 6팩을 몇 팩으로 나눠줘? 2팩? 3팩으로 나눠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숫자도 결국 노노노 파 말고도 파 노노노도 똑같은 경우만큼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2가지. 그리고 노노 파파인 경우만 한 가지고 그 개수는 600분의 200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야, 똑같아.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총 7가예요. 이 1들이 다 같은 색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뭐 7팩을 1팩, 6팩으로 나눠주면 7C1이랑 똑같고요. 우리는 그게 노란색으로 같은지 파란색으로 같은지도 마찬가지니까 2가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끝에만 하나가 파란색이었어. 그러면은 7팩을 몇 팩으로 나눠주고 5팩으로 나눠줘야겠죠. 노란색 5개니까. 자, 그것도 노노노노 파 노노노노 있으니까 2가지. 자, 파란색이 2개 있었으면은 7팩을 몇 팩, 몇 팩? 2팩, 4팩. 2팩, 4팩. 그죠? 얘도 2가지. 마지막 7팩을 노노노 파 몇 팩, 몇 팩? 그렇지. 3팩, 3팩으로 나눠주는 경우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8개인 경우는요. 내가 2cm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뭐 해주면 될까? 이게 별 그죠? 이게 뭐야? 노란색 하나에서 80, 파란색 하나에서 81, 80, 83, 81부터 88까지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걔는 몇이랑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게 8제곱과 똑같은 것이 나온다. 우리는 이 숫자들을 다 더해주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할 게 좀 많습니다. 이제 봅시다. 자, 1 나왔고요. 자, 여기는 20 나왔고요. 자, 여기는 여기 20 나왔네. 자, 여기는 30 나왔나? 자, 여기는 200 사라지니까 654만 남죠. 654만 남으니까 120. 여기는 720에서 8로 나눠주니까 90. 여기는 724. 여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80.
4. 여기는 7, 6, 5에다가 7, 6, 5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210. 여기는 7, 5, 4, 3, 2, 1에 3팩 나눠주면 7, 5, 4, 20에 140. 그 다음 여기 마지막 2의 8력은 256. 자, 숫자 양을 맞춰봅시다. 210하고 90 합쳐서 300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40, 120이랑 260에 여기 40 맞춰줘서 300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56과 14, 270에 얘도 300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하나가 85죠? 303개랑 85 있으니까 답은 985다. 됐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스칼릭스랑 분할수 알면 좋지만 문제 풀 때 생각 안 나면 그냥 안 써도 돼요. 18번. 자, 정파면체 1부터 8까지 써서 주사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의 종류의 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정팔면체에 색칠할 수 있는 그 가지수랑 똑같은 거죠? 정팔면체 우리 그림 문제가 있네. 이거 원수에는 똑같은 거야. 정팔면체 그림 어떻게 그리죠? 아름보를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앞에 뒤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색칠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 하나를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고정을 했어요. 여기다 고정했어요. 자, 노란색 숫자를 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7개 남았는데 이 남은 7개 중에서 하나는 좀 달라. 어디 있어? 그치, 이거 뒤집으면 밑면의 역할을 하는 반대편이 있죠? 그래서 이쪽 뒷면을 우리는 색을 하나 정할 수 있겠죠? 원하는 숫자. 자,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그렇지, 7가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고정시켰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7가지 남았고요. 자, 그럼 이제 옆면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애들이 6개가 남았는데 그 6개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노란색과 맞닿아 있는 면이 3개밖에 없고요. 노란색과 맞닿지 않는 면은 또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부터 정할 거야? 누구가 어떤 숫자가 노란색과 맞닿을래? 할 거야. 6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 숫자 정할래 하면은 6 뭐가 돼요? 3. 그렇지. 6C3 해서 내가 숫자를 정했어요. 여기는 초록색, 뭐 빨간색, 보라색 이런 숫자만 들어갈 거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 배열을 그냥 해도 돼? 옆면이잖아. 얘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정해야 돼. 그지? 아, 그래? 나 초록색 그럼 어디다 쓸 거야? 여기다 고정할 거야, 저기다 고정할 거야, 여기다 고정할 거야. 이거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고정을 시켜요. 옆면 중 하나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면은 이제 어떻게 돼? 아무렇게나 돌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육시상을 볼 필요가 있나? 우리 육시상 볼 필요 있었을까? 없었지. 자, 그럼 내가 고정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육시상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야 될까요? 내가 녹색을 쓰고 싶어. 녹색은 그럼 무조건 어느 색 또는 어느 색과 이웃해야 돼? 그치, 노란색 또는 파란색과 이웃하는 거지.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난 여기다 고정시킬 수도 있었고 여기다 고정시킬 수 있는데 난 그거는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녹색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위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제 얘는 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5개 면은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녹색이 바닥에 있었다고 파란색이 있었다고 해도 나머지 5개의 면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 직순열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여기에 적힌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노란색, 파란색 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 주황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 840에 168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 아니 연두색 고정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였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조합 지금 복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야 우리 적었네. 19 일단 19, 21, 22 있었던 것 같아요. 0 또는 1로 이루어진 길이 10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0일이라는 친구가 정확히 3번 나오고 수열의 개수를 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명예를 먼저. 자, 0이 정확하게 3번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0이 있을 거고 1이 있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쌤이 저렇게 쓴 숫자 0, 1, 0, 1들은요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 두 개가 이어진 걸 수도 있어. 심지어 세 개가 이어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의 형태가 무조건 0, 1, 0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야 되는 수열이야? 아니야. 그럼 맨 앞에 내가 뭐가 와도 괜찮아? 그렇지. 1이라는 수열이 와도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맨 뒤에 어떤 걸로 끝나도 괜찮아? 0으로 끝나도 괜찮아. 그럼 아직 0, 1이 안 나왔죠? 이 0, 1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거든. 이해됐죠?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 서리는 그 숫자, 연속된 숫자의 개수를 내가 x1, 2, 3, 4, 5, 6, 7, 8까지 쓸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는 이제 써져 있는 연속된 숫자의 개수예요. 우리는 길이가 몇을 만들고 싶은 거야? 10을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실제로 쓰는 개수도 몇이 돼야 돼? 그렇지, 10이 되도록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노란색으로 쓰여진 숫자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x2부터 x7까지는 몇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한 개 이상 나와야 돼. 그러나 x1과 x8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돼. 그냥 얘는 한 개여도 괜찮아.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복조합으로 풀 건데, 자, x2부터 x7까지는 무조건 한 개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총 6개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8개의 서로 다른 미지수가 합이 4가 되는 정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H 몇이에요? 그렇죠. 8H4입니다. 그럼 8H4 하면은 몇이 몇이에요? 11C4가 되는 거겠지? 자, 11C4 계산합시다. 그래서 4, 2, 8 나눠지고 3 나눠지면은 답은 330까지가 나온다.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모양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중복조합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어떤 모양의 개수들을 미지수로 가정을 해서 안정식의 해개수로 풀어본다. 기억나죠? 무슨 말인지. 자, 21번이죠. 어두운 방에 상자 속에는 빨간색 100개, 녹색 80개, 파란색 60개, 검정색 40개가 들어있는데 짝이 맞는 구슬이 적어도 10쌍이 되려면은 최소한 몇 개의 구슬을 꺼내야 할까요? 자, 그럼 이거 비둘기의 원리인 거야 사실은. 우리가 짝이 맞는 구슬이 10쌍이 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색깔의 개수, 색깔이 막 100개, 80개, 60개, 40개 있는데 그거 숫자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짝이 맞는다는 거는 결국 두 개만 맞으면 되잖아. 두 개 한 묶음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짝이 맞는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구슬이 최소 필요해? 그렇지. 2 곱하기 10이니까 당연히 20개. 그러니까 운 좋으면은 내가 20번 뽑아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최대 이 20개를, 그러니까 20개를 써봐서 10쌍의 구슬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11쌍을 안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개의 구슬을 더 뽑을 수 있을까? 지금 색깔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4개 있죠. 네 가지가 있네. 네 가지가 있으면 답이 23개가 아니라 24개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가정합시다. 우리가 책이 4개 있을까? 네 종류여서 4개 있어서 우리는 24개를 뽑아야 되는데 왜 23개 나왔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가 3쌍, 두 번째 3쌍, 세 번째 2쌍, 네 번째 2쌍 만들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구슬이 이렇게 세지 말자. 이렇게 세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요. 두 번째 구슬도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요. 세 번째 구슬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요. 네 번째 구슬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요렇게 더 뽑을 수도 있었죠. 이거는 그럼 맞네. 23개 맞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20개를 뽑고 나서 이제 더 뽑았을 때 안전하게 무조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에 최대를 구하는. 그 말과 똑같아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내가 10쌍을 뽑았다라고 하려면은 구슬을 최소 몇 개 뽑아야 되느냐? 그 말은 내가 최대 몇 개를 뽑아야 안전하게 뽑을 수 있을까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 왜 쌤이 24개가 아닌 거냐면은 내가 24개를 뽑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10쌍 나왔고 나머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지워봐. 아무거나 하나 지워도 무조건 10쌍이에요. 어디 지울래? 알상. 몇 쌍이야 그래도? 이미 내가 그래도 그지? 내가 미리 뭘 만들었냐면은 페어를 10개 만들었거든? 색이 물론 3개, 2개 필요는 없어. 이미 10쌍 만들어진 상태야. 내가 거기서 구슬 하나 지웠어요. 그래도 10쌍 되네? 그지? 근데 여기서 구슬 하나 더 지우면은 반드시 10쌍 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어. 빨간색 더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9쌍이야. 선물 2개. 하나 더 뽑아봐. 아무거나 뽑아봐. 그럼 무조건 그 구슬은 뭐가 돼요? 마지막 짝이 되겠지. 그렇지. 어디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빼주는 게 맞네요. 최소 개수요. 그래서 나도 23개. 요거는 약간 비두기즈의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9쌍을 이미 다 뽑았다고 쳐. 18개에다가 그 다음에 구슬을 하나씩 한 종류씩 하나씩 다 뽑아서 4개를 더 추가를 했어. 22개인 상태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9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추가하는 순간 무조건 저기가 되겠네. 10쌍이 되겠네. 그래서
23개다. 그 다음에 22번. 자, 4개의 1과 마이너스를 임의대로 배열해서 A1부터 A8까지라고 할 때 수열 AN의 합 SN이 N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배열하는 수의 방법을 불구하시오. 자, 플러스가 4개 있고요. 마이너스도 4개 있어요. 그런데 합 SN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하래요.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자, 이거는 뭐 하라 소리야? 순서가 나와주는. 그치, 순서가 정해졌는데 무조건 누구의 개수가 누구의 개수보다 많아야 돼. 그치. 맨 처음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나와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항상 플러스의 개수가 더 그치 적지 않도록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합이 항상 0 이상이 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는 항상 같거나 많도록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경우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플러스.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첫 번째는 플러스가 4개 연속으로 나왔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몇 개예요? 그렇지, 마마마 그거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플러스 3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면은 나는 이제 남은 문자가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4개 있죠? 네. 그 이 5개를 배열하는 것 중에서 뭐만 아니면 돼? 저 플러스 안 이용. 그렇지, 마지막에 플러스가 맨 뒤에만 아니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겠어요? 4개. 얘는 잠시만, 4개일까? 3개야. 3개죠. 왜? 여기는 내가 이걸 써버렸지. 이해되죠? 그러면 3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니까 3개. 그러면 세 번째는 뭘로 시작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플러스가 이후에 나왔으면 한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으면은 몇 가지일까? 그럼 일일이 그냥 다 세는 게 더 편하겠다, 그지? 이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가 나오는 거 이제 끝났으니까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고 다시 풀풀 남아가지고 노는 거니까 풀풀 나오는 경우, 풀풀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5개겠네. 수영도 그려서 해도 돼요. 수영도 그려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풀마로 시작을 해야 돼요. 풀마로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6개잖아. 3개 나왔잖아. 그거 가지고 또 만드는 수의 개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다 쓸게요. 보면 이렇게 되면은 또 풀풀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풀풀마 나올 수 있고요. 풀풀마는 마지막에 또 풀마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다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 뭐냐, 요거 풀풀 마마랑 풀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도 5개네. 그래서 5개, 5개, 3개, 1개니까 14개 밖에 안 돼요. 이거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좀 더 적죠. 얘는 뭐가 맞을까? 결국 언젠가는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쌤이 생각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 두 가지로 부호가 바뀔 텐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세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영향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으면 점화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화식으로. 그리고 점화식은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걸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나중에. 일단 이거는 그냥 수용도로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뭘 기준으로 처음에 나온 플러스가 4개 연속, 3개 연속 속에 1개인 경우 그에 딸린 개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 갈수록 복잡해진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나면은 점화식을 보고 나면은 사실 이거부터는 그냥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열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6가 지금 5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몰라. 근데 어쨌건 이렇게 씁시다. 14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쪽이 몇 번이었지? 3, 23, 26 23, 25, 26? 23, 25, 26. 자, 23. 7개 부채꼴로 나눠져 있대요. 그냥 실두만 하는 거야, 오늘. 4개의 색연필로 칠하는데 인접 두 부채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고 같은 색은 여러 번 칠할 수 있고 모든 색을 다 칠할 필요는 없다.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를 한 가지 방법으로 될 때 원하는 색을 할게요. 수고하시오. 식동물로 해서 식동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 6, 7 4색 이용해서 색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정하고 시작을 할까요? 자, 우리가 색의 종류부터 얘기합시다. 색을 2종류를 써서 다 칠할 수 있을까? 색 2종류만 써서 이웃하지 않게 다 칠할 수는 없겠죠. 그치? 기울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색은 무조건 3종류입니다. 3색을 쓰는 경우. 3색을 쓸 거고 3색에서 쓰이는 색이 각각 몇 개일 수 있어요. 일단 3색의 개수 내가 4개 중에서 3개 고를 거야. 43 했어. 그 다음에 쌤이 말한 3색을 그러면 각각 몇 개 쓸 거야 했을 때 가장 많은 것부터 셉시다. 내가 최대 몇 개 쓸 수 있어요, 색을? 3개 그렇지, 4개는 못 쓰는 거지. 1, 3, 5, 7 못 칠하죠? 그러면 색은 최대 3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색도 최대 3개 칠할 수 있겠죠? 마지막 색 1개. 3, 3, 1로 색칠하는 경우와 3, 2, 2로 색칠하는 경우 이거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만약에 3, 3, 1로 색칠을 했다고 쳐보자. 그럼 색칠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색을 1개만 색칠할래 정할 수 있겠지. 내가 빨로초파 중에서 빨로초 골랐고 그 빨로초 중에서 누구를 1개만 색칠할래 고를 수 있는 가지수 31. 이 친구도 누가 3가지 색칠할래 31. 다행히도 이거 곱해지는 숫자랑 같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화살표에서 그러면은 그 1번을 어디다 칠할래? 한 가지 색을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전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얘를 가정합시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가정했어요. 4번에다가. 그럼 무조건 빨간과 노랑은 어떻게 색칠해야 돼요? 나머지 두 색은? 그렇지, 쌤 빨간하고 파란으로 할게. 번갈아 가면서 색칠해야 돼요. 근데
빨간색을 여기다 색칠해서 파란색을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랑 빨간색을 여기다 색칠해서 파란색을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그렇지. 이건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회전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신 세 가지, 두 가지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 이것도 그럼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은 내가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4번에 색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머지 색을 다 두 개씩 더 칠할 수 있어. 그러면 양옆에 내가 어떻게 색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럼 이렇게 나올까? 초록이 올 수 있는 번호는 몇 번이에요? 6, 1, 6, 2, 7,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초록이 만약에 6, 1 왔다고 쳐볼게. 자, 얘는 고정을 시켰어요. 물론 색은 고정은 안 되겠죠. 저거 지금 다 같은 색이니까. 그러면 고정을 완전하게 시키려면은 지금 6일이랑 6이랑 7일은 사실 같은 모양일까 다른 모양일까? 자, 내가 말할게요. 녹색을 내가 먼저 고정을 시킬 건데 녹색은 모두 다 같은 색깔이니까 하나만 놓고 고정을 시킬 수 없었어. 내가 세 가지 색을 칠할 때 녹색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 6, 1, 4, 6, 2, 4, 7,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세 가지는 어쨌든 회전해 보면은 결국 다 같은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야? 같은 모양이죠. 자, 4, 6, 1을 어떻게 회전하면 4, 6이랑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되겠죠. 그지?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야랑 겹치지 않아. 그지? 그럼 내가 애초에 빨간과 파란을 색칠하기 전에 녹색부터 고정을 시킬 건데 그냥 고정시키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 아니요, 한 가지였어요. 돌려도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색을 모두 다 써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빨간과 파란을 색칠할게. 그러면 빨간은 어디다 색칠할 수 있어? 빨빨 가능해? 빨빨 가능해. 그죠? 또 빨간 여기 색칠하는 거는 내가 아까 여기 색칠한 거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어떨 것 같아? 달라요. 가운데 있는 녹색 색의 기준으로 이쪽에 빨간 색칠하는 거랑 이쪽에 빨간 색칠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내가 여기 5번을 색칠했을 때 2 하나, 3 하나 색칠할 수 있었다면은 7번을 색칠했을 때 2 하나, 3 하나 색칠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얘는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나올 거예요. 5, 7은 돼? 5, 7은 안 돼. 그러면 무조건 2, 3을 색칠해야 되니까. 무슨? 이게 돼? 뭔 말인지? 자, 왜 4가지라고? 내가 하나를 색칠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색칠해도 상관이 없잖아. 한 가지. 이렇게 색칠해도 상관이 없잖아. 2가지. 그 다음에 이거 돌아서 7, 3 색칠해도 되고요. 7, 2 색칠해도 됐었잖아. 그죠? 그렇게 4가지라고요. 얘네들은 지금 다 돌려서 같은 모양은 안 나와. 그치? 그래서 3세개 가지수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가 뭐 3개 가지수 세야 돼? 4세개 가지수를 세야 돼. 그럼 4색을 다 칠한다고 했으니, 자, 무조건 최소 1개씩은 다 칠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색 3개 가능하죠?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색도 3개는 안 돼요. 무조건 2개, 1개, 1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는 몇 2, 2, 2, 1밖에 없어. 됐지? 자, 그럼 내가 이제 빨로 소파를 다 쓸 건데 여기 중에서 어떤 색의 개수를 많이 쓸래? 3, 2, 1, 1 순서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4팩 나누기 몇 팩? 2팩이겠죠. 빨로 소파를 어디다가 배열하려니까. 맞아? 얘는 그냥 4C 1, 4C 하면 4C 1은 됐죠? 이거 가지수는 이제 다르고요. 그럼 내가 똑같이 빨, 노, 초, 파 해도 되고, 우리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고정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고정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어차피 이거 세 가지 색칠해도 모양은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녹색을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칠게요. 자, 녹색 저렇게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써서 하나는 2개의 색칠할 건데 사실 그 2개 색칠할 때 어디만 내가 안 칠하는데? 이 나머지 2개는? 2, 3번. 그렇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만 안 칠하면 되긴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고정을 시켰잖아. 이거는 고정시켰으니까 원래 나머지 2, 3, 5, 7은 그냥 직순열이죠. 그럼 직순열로 빨강 2개, 노랑 하나, 파랑 하나 배열하는 가지수는 원래 몇 가지였어? 그렇지. 이것도 좌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내가 빨강, 노랑, 파랑 안 되고 빨강, 파랑, 노랑 안 되니까 몇 개 빼야 돼? 2개를 빼야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 몇 가지야? 이거 그러면 12가지라는 거야? 아니 10가지라는 건가요? 10가지. 자, 처음에 빨빨 여기다 색칠했어. 높아 그지? 2개. 빨빨 칠했어. 높아 2개 있고, 그 다음에 빨빨 칠했어. 높아 2개 있고, 빨빨 칠했어. 높아 2개 있고, 8개 나오는데 왜 8개만 나올까? 빨빨 이렇게 칠해도 되죠? 그쵸. 원래 이게 안 썼었는데 이거 되니까 높아 그래서 10개 10개 맞네. 됐고, 그럼 얘는요? 얘는 사실은 누굴 고정시켜? 하나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이번에는 4에만 녹색이 색칠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이제 빨로파 각각 2개씩 색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리부터 정해줘야겠지. 이웃하지 않게 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몇 가지? 내가 어떤 한 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했어. 어떤 한 가지 색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칠했어. 그러면 얘는 누군가 여기 칠하는 색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하나를 여기다가 칠했어. 그러면은 어떤 하나를 이제 여기다가 칠하면은 여기 칠하는 색은 여기 칠해야 되고 여기 칠해야 되고, 이건 2가지가 있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뒤에 보면 우리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 이렇게 셉시다. 만약에 어떤 한 색을 여기다가 색칠해서 얘가 이 색이랑 같은 색이었다고 치면은 걔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칠한 색이 무조건 누구와 가야 돼요? 여기랑 가야겠지. 같은 색이어야 되겠지. 그지? 더 이거 없죠? 빨간색 그래서 이리로 가면 노란색이 무조건 여기에 색칠해야겠지. 이거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기 2번째 색칠하는 애는 무조건 누구랑 같은 색이어야 될까를 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기됐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색칠하는 것밖에 없어요. 혹시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말해보시죠. 몇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거기서 그 노랑을 세 번째 배치를 하면. 그러니까 노란색을 3번째 배치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색칠하는 색깔과 2번째 색칠하는 색깔이야. 이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색칠과 그다음에 2번째 색칠. 빨간색 이거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파랑 노랑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모양이 총 몇 개 나왔어? 지금 이 모양은 그러면 5개 나온 거죠.
이거 5개 겹치는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 색이 아무리 팔로워가 달라진다고 해도 겹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색을 배열하는 가야수가 이렇게 몇 가지였어? 5가지였어. 어차피 이거 고정시켰잖아. 그럼 내가 이거 직수열로 풀어도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색이 빨간색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색이 노란색일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색 순서 정하는 거 몇 팩? 그치? 빨로 안 시작하고 노로로 시작하게 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하면 되니까 3팩 이렇게 일리 있지?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면? 이게 맞는지? 자, 얘 3 곱하기 얘 3 곱하기 4 3 곱하기 6이니까 합은 3 곱하기 16, 18 물론 4 곱하기 72 얘는 12 얘는 12 빼기 2 120 얘는 4 5 20 얘도 120와 240에 312 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직수열로 가도 어려운 건데 원술로 가니까 내가 그 정도 시켜줘야 돼. 이웃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 시켜줘야 돼. 근데 고정을 시킬 때는 보통은 내가 이렇게 홀수기가 있으면은 홀수를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짝수기가 있으면 짝수기 기준으로 고정시켜주는 게 편해요. 이게 대칭 모성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근데 감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아무튼 23번 그렇고 그다음에 25번, 26번 하고 좀 쉬었다가 자 25번 정 n각 기준에서 호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n이라고 하자. 이때 F3 대탄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사실은 수요 어린데 우리가 n각 기둥을 생각해볼까요? 쌤은 5각 기둥 그려볼게요. 자, 호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근데 사실 이거 5각 기둥이랑 6각 기둥이랑 7각 기둥이랑 이거 개수가 규칙이 좀 다를 겁니다. 왜? 짝수긴 한데 그치, 홀수랑 짝수랑 다르지. 약간 다른데 어때? 약간 홀수는 40 그러고 짝수도 거기서 40 더해서 그치. 그래서 내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그냥 구분해서 볼게요. 자, 만약에 홀수인 n각 기둥이면은 그러면 호인 위치는 내가 아닌 것만 빼주면 되겠지. 자, 얘랑 평행한 거 뭐 있어? 밑에 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맞닿은 변 몇 개 있어요? 노란색만 맞닿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빼주면 되겠지. n각 기둥은 원래 모서리 개수 몇 개였어요? 3n개죠. 저기서 이편에서 저두 개 아, 호인 위치니까 맞아. 이것도 빼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3n에서 n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더 빼주면 되지. 3n에서 n 플러스 3을 빼주면 되네요. 그래서 얘는 2n 빼기 3이지? 그러니까 F3이 3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육각기둥 생각해 볼게. 그럼 이때 GN이라고 하면은 GN은 자, 이 노란색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다고 칠까?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 같은 면에 있는 거 다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몇 단 빼버리시고 얘는 평행한 게 하나 더 있죠? 얘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3n에서 몇 배 해줘야 돼? n 플러스 4를 빼줘야지.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GN도 2n 마이너스 4. 그래서 GN도 4, G4도 4. 그렇죠? 그러면 이제 F3부터 F3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다. 헷갈리지. 바꿔봅시다. 바꿔봐. 우리가 어차피 오늘 수열에 할 거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을까? 2n만 따로 해가지고 2n만 따로 해서 3부터 몇 가지야? 30까지 30까지야? 시그마 3부터 30까지 2n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3을 몇 번 빼고 4를 몇 번 뺄 거야? 14번 3 그렇지. 그러면 3 더하기 4는 14번 뺄 거지.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 몇 나올 거야? 400개 뭐야 이거? 924? 2분의 nn 플러스 1에서 2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얘는 1부터 30까지 합이면 30 곱하기 31에서 1부터 2까지 합인 2 곱하기 3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940에서 1을 빼니까 924.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14니까 98. 그러면 100더하고 2를 빼주니까 100 빼고 1을 넣으니까 8이 일반을 보여주면 되는 문제였네. 라스트 26번. 자, 6개의 서로 다른 색을 모두 사용해서 종류면체 매년 칠하는 방법에 불과하시오. 정편면체랑 똑같아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밑면 고정을 시켜요. 6가지 색을 색칠합니다. 자, 고정시켰어.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랑 상반되는 면, 밑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지. 몇 가지? 5가지. 자, 옆면은 이제 원색이니까 내가 나머지 4개 중에서 아무데나 하나만 고정시켜도 되겠죠? 하나 고정시켰어.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3면은 직수면이니까 몇 회? 3회. 됐어요? 이거 원수명 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조금 더 어려우면 정편면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저거 그냥 분할분배 했고, 그냥 그 후 복습을 하시고, 지금 13번부터 푸는 문제는 조합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분 쉬시고 정말 시작할게요. 이건 여러분 바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대수에 나오는 거. 자, 정확히 얘기하면 수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처음 들어보는 막 뭔가 막 이런 거, 막 비둘기집 이런 거는 언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 중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와요? 내가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원리 자체는 아,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 추동문이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뭐 비둘기 집이 4개 있고 비둘기가 5마리 있으면 한 비둘기 집에는 2마리가 들어가겠지. 그건 초등학교도 생각할 수 있죠. 막 스털링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조합에서 나오니까 좀 경우에서 할 때, 중학교에서 심화할 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랑 좀 이어져 있는데, 중학교 심화를 하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넘어서서 대학교 과정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삽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화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열의 단계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기관적 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수열의 기관적 정의라는 것도 사실은 수열의 단계식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시를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차가 B이면은 이게
일반항은 뭐라고 할까요? 원래?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렇죠. 첫 번째 항 A에다가 내가 n-1개의 D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은 AN과 AN-를 사용해서 나타내봐. 뭐 어떻게 해? AN과 AN-로 나타내고 하면은 A는 N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몰라도 수열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한 겁니다. 등비 수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 그냥 귀납적 정의만 쓸게요. 공비는 R이에요. 그러면 BN은 어떻게 될까요? N 마이너스 그렇지. 곱하기 R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만 쓰면은 다가 아니야. 왜? 첫 번째 항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A1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A라고 쓰는 거예요. 이것까지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항을 지금 쌤이 정의하지 않았지만 B1을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돼요? B 이런 식으로 해놔야 이거 두 개가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초기 조건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식 관계식이 있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어떤 놈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야 얘는 수열 귀납적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이 형태가 있는데 9-2번 그냥 쭉 보시면은 뭐 파스칼 삼각형에서 뭐 이렇게 얻어지는 수열을 한 대로 나누면은 정보가 된다. 이게 카탈란 수열이다. 여러분 파스칼 삼각형이 뭐였죠? 우리 2학년에서 나오는 그 친구 있죠? NCR 하키스틱 하키스틱 할 때 나오는 그 친구 있죠? 얘네들이 바로 무슨 친구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서도 어떤 수를 다룰 거냐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수만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중심이 되는 1, 였고 2, 였고 6, 였고 20 이런 친구를 수열로 표현을 해 보면은 이게 일반항이 Cn은 n 플러스 1분의 1 n 저기 ENC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표현 중에서 일이 있었지. 자,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때 뭘 나타내는 기호냐면은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제 이 C라는 걸 안 쓰고 그냥 대괄호로 약간 좀 행렬처럼 쓸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누면은 각 항을 차례로 1, 2, 3, 4, 5, 6으로도 나누어주면은 이제 1, 2, 6, 22, 1, 1, 2, 5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그것이 카탈란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카탈란 수는 n 플러스 이각형을 n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요. 그런 게 이제 쌤이 이제 하나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딱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AN은 AN-1 더하기 AN-2 그치? 이 전항 두 개를 합하면은 AN이 된다. 이것도 피보나치 우리가 아는 피보나치 수열은 다 귀납적 정의로 된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은 그럼 알고 있어? 없어? 우리 아직 모르죠. 그거를 오늘 할 거예요. 저기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한 거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교란 순열도 마찬가지로 이 교란 순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된 것이고요. 잘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일반항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형태였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일반을 결국에 구하기 위해서는 9-3처럼 수열의 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의 합 알고 있죠? n의 합, n제곱의 합, n세제곱의 합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그 점화식을 이제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풀냐면은 후진대입법과 축차대입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진대입법과 축차대입법에 관한 문제가 1번, 2번이 있어요. 자, 그거를 쌤이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자, 1번. n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이나 두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저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a, n에 대한 점화식을 찾아라. 자, n개를 1 또는 2의 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을 때 a, n을 점화식으로 표현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a, n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일단 상황을 생각해야 돼. 결국에는 아직 정의 수 느낌이 나.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a, n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a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한 칸을 간 뒤에 몇 칸을 총 가는 경우? 그렇지, n-1 가는 경우랑, 아니야, 나 처음에 두 칸을 간 뒤에 몇 칸을 가는 경우? a, n-2 하는 경우에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n칸을 가는 경우의 수는 n-1칸 더하기 n-2칸의 합으로 쓸 수 있더라. 끝났어요. 근데 초기 조건은 안 썼지? 그럼 초기 조건 여러분 몇일까요? 자, 이때 그럼 내가 필요한 초기 조건은 뭐냐면, 자, 수열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0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어. 수열에. 알겠지? 수열의 음성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n은 몇부터야 사실? 2부터 또는 3부터지. 그치? 2 또는 3부터야. 근데 지금 뭐 0이 가능할까요? 0개를 오르면 가질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없지. 그럼 여기는 n은 3부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a3은 a1 더하기 a2라는 걸 알고 있지만 a1과 a2는 내가 아직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초기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a1도 필요하고 a2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 자, a1은 몇이에요? 1이에요. a2는 몇이에요? 2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정화식, 아니 균형적 정의를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2번 집합 저거를 f에서 f로 가는 1대1 대응이면서 fx 빼기 x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fx를 쓰는 거예요. 아직 저게 후진대입법, 후자대입법이 아니구나. 자,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정의요. 그래서 f의 n에서 a로 가는 항목 중에서 fx 빼기 x의 절대값이 1 이하가 되는 f의 개수. 자, 이거를 귀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건 계산이 아니지만 정의역이 1, 2, 3, 4, 점점점 n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역도 1, 2, 3, 4, 점점 n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어차피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역을 다 쓰긴 쓸 건데, 자, 1이 처음에 어디 갈 수 있어? 1이나 2 그렇지, 1이나 2 둘 중 하나죠. 차이가 1 이하인 거잖아. 맞아? 그럼 F1이 1로 가는 경우를 쌤이 연두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남은 정의역의 개수 몇 개가 돼요? n-3개가 되죠. 그러니 fn의 개수는 1이 1로 간다면 fn-1과 만약에 1이 2로 간다면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1 또는 근데 2가 3으로 가면 3이 1로 갈 수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지.
누군가는 1로 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어졌죠. 그래서 반드시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정역은 몇 개예요? n-2개가 되죠? 그러면은 1이 2로 가는 수의 개수는 fn-2랑 똑같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누구의 개수가? fn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n은 3 이상일 거고 우리가 처음으로 전개 조건을 구해야 될 거는 f1이 몇이에요? 1이죠? f2는 몇이에요? 112랑 21, 12, 21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저기 수학의 기본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정의역이 실제로 몇 개 있어? 10개 있잖아. 그래서 F10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 수가 사실은 피보나치와 유사하죠? 네. 그래서 써봅시다. 1, 2, 3, 5, 8, 13, 21, 34, 55, 그 다음에 10번째 수가 89죠.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개수는 89개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렬수를 푸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과 점화식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문제를 다 점화식으로 바꿀 거야. 우리 뭐 점화식 실제로 푸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자, 3번. 어떤 평면에 n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나눠지는 영역의 수 AN에 대한 점화식을 찾으시오. 자, 평면에 n개의 직선을 그어서 나눠지는 평면의 최대값을 점화식을 구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황을 생각해봐. 그림을 그려봐.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고 늘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an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뭔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평면이 있어. 원이든 직사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n개의 직선이 그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거가 이미 an이에요. 됐어? 자, 여기에 내가 n 플러스 1번째 직선을 그을 거잖아. 우리가 긋는 게 더 편하니까 n 플러스 1개의 직선을 그으면 어떻게 그어야 나눠지는 평면의 개수가 최대가 돼? 그치. 이 직선들과 모두 만나야겠죠. 나머지 n개 직선들과 모두 만나도록 이렇게 그어 보면은 몇 개의 영역이 더 추가가 돼요? n 플러스 1개의 영역이 더 추가됩니다. 자, 이게 사실 네 번째 직선이었죠? 네 번째 직선을 그음으로써 생기는 영역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인 거야? 원래 있는 an에다가 얘가 n 플러스 1번째 직선이 있지. n 플러스 1번째 직선으로 생기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 늘어났다고? n 플러스 1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도 돼. 됐지? 반대로 얘기해볼게. 자, 이번에는 이 연두색까지 포함한 것을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직선 하나를 지우면 그게 an-1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 중에서 내가 얘를 지웠어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영역이 한 개로 줄어들었네. 여기 두 개의 영역이 한 개로 줄어들었고 여기 두 개의 영역도 한 개로 줄어들었고 여기 두 개의 영역도 한 개로 줄어들었어. 총 몇 개의 영역의 개수 변화가 있었어요?
n개. 아니, n개야? 그치, n개. n개의 영역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은 a n-1에서 n을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치, 내가 지웠는데도 그 지운 수 개수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점화식,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an과 a-를 나타내면 이렇고 n 플러스 1과 n을 나타내면 이렇고. 자, 그러면은 n은 몇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을까? 2 이상. 내가 만약에 밑에 걸 하고 싶어요. n은 2 이상. 2 이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1은 몇일까요? 이거는 2개. 그럼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n이 0개도 돼요. 평면에 0개 직선을 그어주면 평면의 최대값의 개수는 몇 개예요? 1개지. 그럼 내가 이것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1부터는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합의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습이. 개수를 구하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 4번. 4번은 점화식은 어떻게 될까요? 4번 점화식 맞나? 4번도 맞죠? 하노이 탑이에요. 하노이 탑 뭔지 알지? 하노이 탑 뭐예요? 공이 3개가 있어요. 기둥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판이 순서 크기대로 n개가 있습니다. 이 원판들을 전부 다 다른 기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몇 번 움직여야 될까? 단 큰 판 위에 작은 판 위에 큰 판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저 예전에 너가 했던 거. 그래, 예전에 노가다로 했잖아. 그 노가다가 규칙이 있었어.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일반항을 여러분은 알아요. 일반항 말고 정화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실 대수에서도 나와.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점화식이라는 거는 결국 나랑 이 전 단계 또는 이 후 단계의 관계식만 알면 돼. 전부 다 개수 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정을 할 때 개수를 항상 그냥 적당히 그려주고 그 적당히 나온 시점에서 내가 경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노이 탑은 결국 뭐가 중요해? 어떤 판이 제일 중요해? 맨 밑에 판이 제일 중요하지. 걔가 결국에는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그럼 걔가 움직이려면은 일단은 걔 빼고 나머지 판을 움직여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얘를 n개라고 했을 때 지금 몇 개의 판을 먼저 움직여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내가 n-1개 다 움직여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판이 맨 오른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던 애들도 다시 이사 가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여기 사이에서 행해진 거 주황색 몇 개예요? 여기가 주황색 맨 마지막 판 옮겼어. 몇 개예요? 1개. 그 다음에 다시 중간에 있는 판 더미를 옮겼어. 몇 개예요? A, N만 3개입니다. 이게 뭐의 개수예요? 그치, N개를 옮기는 개수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2 A-1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하노이 탑은 원판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판은 1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n은 몇 이상일 때만 정화식을 쓸 수 있고 2 이상일 때만 정화식을 쓸 수 있고 A1 초기 조건은 몇이라고 해야 된다? 1. 그치? 원판이 1개면 그냥 하나만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뭘 풀 거냐면은 좀 적어서 일반항은 몇인데? 하나 나올 거예요. 저거는 참고로 2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그랬죠? 지금은 이 정화식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몇 개 더 합시다. 자, 함수 5번.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는
개수를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함수니까 여러분 2번처럼 생각을 해야 돼. 정역 A가 1부터 N까지입니다. 똑같아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합성을 했더니 함수가 되는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미지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항등함수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n개에서 n개로 만드는 항등함수의 개수를 an이라고 가정할 거지? 자, 그러면 항상 나오는 관계식이니까 만약에 1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역 하나 가정하자. 정역 1이 어디 갈 수 있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으로 갔다면은 따지고 보니까 얘는 이제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 가지고만 항등함수 만들어줘도 괜찮겠지. 그거는 몇 개겠어 그러면? 그렇지. 옛날에 쓴 개일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는 1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엔 2로 갔어요. 자, 근데 1이 2로 가면은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도 누구로 가야 돼? 2로. 그치, 2도 1로 가야 돼.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가 자기 자신. 자기는 응. 그러니까 1이 2로 가면은 1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한 번 더 할 때. 그러니까 2가 1로 가야지. 됐어? 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몇 개만 항등함수 만들어주면 돼? 그렇지. A, n-2개만 항등함수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1이 보면 굳이 2로 가야 돼? 1이 3으로 가는 건 안 돼? 그죠? 왜? 3이 1로만 가면 되거든. 얘랑 좀 다르거든. 얘는 차가 1이니까 1이 3으로 못 갔어. 근데 얘는 합성함수만 만들면 되니까 1이 어디로 가도 돼? 3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3이 1로만 가면 되거든요. 됐어요? 아, 그러니까 1이 1로 가는 경우랑 1로 안 가는 경우네. 1로 안 가는 경우는 총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n-를 해줘야 돼. 얘랑 좀 다르지. 그러면 얘도 둘이 함수니까 정의역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n은 3 이상일 때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A1은 그럼 몇일까? 그렇지, A1은 1이고 A2는 몇일까요? 2일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은 점화식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인리에 계산하는 것도. 됐지? 그래서 점화식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6번은 교란 수열이니까 여러분이 교란 수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시고 한번 저거 유도를 해보세요. 자, 어디 할까? 자, 7, 8, 9, 10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번 볼까요? 10번. 자, 이것도 이제 개수니까 사실은 조합 문제인데 내가 점화식으로 풀면 또 다른 느낌으로 풀 수 있다. 각자의 수가 1, 2, 3 중 하나야. 6자리 양의 정수 중 1도 이웃하지 않고요. 2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숫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 보세요. 일도 이웃하면 안 되고 2도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돼? 둘다 자, 이거를 점화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가 N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누가 N일까요? 누가 N일까? 잘 있어. 그렇지. 사실은 얘가 N자리 수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N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 수를 구할 건데 맨 앞에 뭐가 오는 수가 있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이번에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앞에서부터 n-1개 앞에서부터 뭐 뒤에서부터 상관없어요. n-1개의 수를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 왔어요. 1이 왔으면은 여기는 몇을 쓸 수 있어? 2나 3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왔어요. 그럼 여기는 몇 쓸 수 있어요? 2나 3. 만약에 여기가 3이 왔어요. 그럼 얘는 몇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거 개수가 좀 다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반대로 여기에 n-2개로 내가 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1, 2, 3 다 포함해서 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이 두 번째 숫자에 3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숫자에 3이 들어가는 경우랑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잠시만 3이 들어갔다. 조금만 뭐 해주면 되겠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 2, 3으로 이루어진 N자리 중에서 1, 2가 이렇게 들어가냐? 계속 n과 n-1과 n-2에 대한 관계식인데 첫 번째 숫자가 1이다. 적어놓을 수 없어. 그래요. 한번 더 간단하게 봅시다. 이건 조금 어려울까? 자, 이렇게 나눌게요. 1번 여기에요. 첫 번째 수가 1 또는 2인 경우. 자, 봅시다. 그래서 1이 왔다고 칠게요. 자, 근데 두 번째 수는 그럼 뭐가 올 수 있어요? 그냥 3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수가 2 또는 1이 오는 경우랑 두 번째 수가 3이 오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볼게요. 자, 만약에 제일 쉬운 거는 3이 온 경우예요. 3이 왔으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n-2개의 숫자는 1, 3은 이제 버려도 돼. 나는 이 n-2개만 가지고 1, 2, 3 연속하지 않는 n-2자릿수 만들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a n-2입니다.
그지? 자, 근데 두 번째 수가 2나 1이 온다는 거는 두 번째 수가 2나 1이 온다는 거는 내가 이미 네, 근데 여기 왜 6자리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n자리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식 세우려고. 아, 네, 정한식 세우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수가 2나 1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반복이 되겠지. 뭔가 1이 오고 2고 1이 오고 이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구분해야겠다. 자, 이런 n자리 중에서 1로 시작하는 수를 내가 나눌게요. 자, 1로 시작하는 수를 xn개, 2로 시작하는 수도 xn개,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수만 yn이라고 개수가 다를 거니까 나눕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수가 1 또는 2인 경우는 두 번째 수가 2 또는 1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xn-1일 거예요. 그렇게 씁시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가 3이면은 얘는 그냥 전체 an-2일 겁니다. 이거는 an은 xn 더하기 an이에요. an은 2xn 더하기 yn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수가 몇인 경우? 3인데. 그렇죠. 3인 경우. 그럼 첫 번째 수가 3으로 왔으면은 내가 여기는 1, 2, 3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럼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a-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 자, 얘는 두 번째 수가 1 또는 2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두 가지야. 그래서 1이 오는 경우도 여기 하나 xn-1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이 오면은 그냥 an-1일 수도 있고.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an의 개수를 세볼게. an은 몇 개였어요? 첫 번째는 2 xn-1 더하기 an-2였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수가 3이면은 뭐예요? a n-3죠. 이거를 an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데 y를 두 번째 수가 3이다. 잠시만. 두 번째 수가 3이다라는 거는 두 번째 수가 3인 거는 아까 뭐라고 가정했어? 3으로 시작하는 거. yn이라고 가정했지. 그럼 얘는 a만 쓰는 게 아니라 y네. 그치? 맞아? 맞지? 그럼 여기가 yn-1이 되고 내가 이거를 an으로 다 바꿔주고 싶거든. 2xn-1 더하기 yn이 2xn-yn이 an 플러스. 그러면 여기를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2xn-1 더하기 yn이 그리고 그래서 자, 얘가 a-1이었죠? 얘도 a-1이죠? 그래서 얘는 2a-1이고 그리고 y만 나왔는데 사실 이 y는 첫 번째 수가 3이 나오는 거랑 그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가 1, 2, 3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a-1이라고 썼잖아. a-1도 사실은 y-1과 똑같은 거였어요. 앞에 3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수랑, 그지?
그냥 3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수랑. 그러니까 얘는 a-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1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 나눠가지고 내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자릿수니까 음수 0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3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수는 A1은 몇일까요? 세 가지. A2는 자, 안 되는 수만 생각해봐. 1, 2, 3, 3에 9, 9가지 중에서 몇만 안 돼? 1, 또 2, 두 개 안 되죠. 그러니까 7개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A6을 구하래. 그치?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6을 구하시고요. A3 몇일까? 여기다 넣어봐. 17. 그치? 14 더하기 3이니까 17. A4는요? 34 더하기 7이니까 41. A5는요? A10는 239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마식 표현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자, 11번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A가 나타나면 바로 다음에 B가 나타나고 B가 나타나면은 바로 이전에 A가 나타나는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돼? T B 이전은 A. 그러니까 A, B 형태로만 나타나야 돼. A, B, C, D 8자. A, B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 자, 이것도 그럼 뭐라고 할까? 저마식 나타낼 거니까 8자리가 아니라 n자리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의 개수를 일단 잘 모르니까 a, n이라고 할 거고요. 처음에 만약에 A가 왔어요. 처음에 만약에 A가 왔으면은 두 번째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된다고? B가 와야 돼. 그럼 두 번째 B가 오면 반드시 세 번째는 누가 와야 돼? 안 돼? 상관없어. 그치?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 내가 끊어서 몇 개의 문자열만 만들면 돼? 그렇지. A-만 쓰면 오리가. 이해됐죠? 자, 첫 번째 그럼 B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조건은 B 이전에 무조건 A가 와야 되는데 B가 맨 앞에도 못 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C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와야 돼요? 그런 말? 그렇지, 없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은 뭐예요? A만 쓰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첫 번째 D가 왔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래서 얘 수도 어떻게 된다? 2 A-1 더하기 A-1-2였다. 얘는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8을 구하시니까 우리 이 숫자 써서 A8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 물론 초기값 달라. 초기값 다르다. A1 몇이야? A 돼? 안 돼? 안 돼. B 돼? 안 돼? 안 돼. C랑 D만 돼. A2는 A가 오면은 누구만 되고 A, B만 되고 B는 처음에 못 오고 C가 오면은 C, D D가 와도 C, D 그러니까 1 더하기 4니까 5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값은 2랑 5를 넣고 점화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됐어? 이게 이제 실생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점화식입니다. 조합에서 점화식 쓰는 거. 됐다? 자, 그럼 마지막 10분은 우리가 이제 점화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열의 합 아는 상태에서 옆에 쪽 89쪽 보시면 돼요. 후진 대입법과 축차 대입법이 있고요. 3번, 4번은 심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말이 있대. 이름이 너무 복잡하죠. 네. 자, 15번 정하시 A는 AN-1 플러스 N이고 A0는 1다의 일반 해를 일반 항이에요.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뭐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후진 대입법은 뒤에서부터 대입을 하라는 소리예요. 후졌다가 아니라. 그러면 AN 뒤에 AN-1이 있지. 자, 여러분 여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얘가 뭐 더하기 뭐야? A N 마이너스 E 더하기 N 마이너스 N인 거야. 그러면 AN-2가 뭐야? A N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N-1과 N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후진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점점점 해서 내가 그걸 어디까지 쓸 거야? 뭐 나올 때까지? A 그치, 끝값, 전개값 나올 때까지 A0일 때까지 쓸게요. A0일 때까지 쓰면은 여기 더해지는 것은 더하기 몇으로 끝날까요? 1 그렇지. 그리고 여 숫자는 2, 3, N으로 끝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자연수의 합이에요. A1은 1이 오고 그럼 여기는 2분의 N은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 구하는 것을 바로 후진 대입법으로 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A10은 몇이겠어? A10 구하라고 하면은 56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축차 대입법이 훨씬 더 편해요. 16번. 플레이법은 세로로 써서 이제 다 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저기 대수할 때 많이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 A는 AN-1 더하기 N. 그다음에 한 번 더 써. AN-1은 AN-1 더하기 N-1. 그죠? 그럼 이제 점점점 해서 이제 어디까지 써요? A 아니요, 제로 쓰면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A1은 A0 더하기 1까지. 그지? 그러면 이거 양변을 다 더해버리면 좌변 우변은 항상 뺄셈이기 때문에 는 반대편에 있는 애들끼리 없애주시고 AN은 뭐가 된다? A0 더하기 1부터 N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치?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똑같이 일반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글씨를 덜 쓰고 간단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 푸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번부터 22번까지가 사실 쌤이랑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17번 형태를 볼게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대수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3항간 점화식. 항이 3개 있는 거야. n, n-2까지 있는 항의 점화식. 아마 이것만 하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A0, A1 둘 다 1.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항이 3개 있으니까
얘가 3항 간 점화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빠졌어요. 자, 어떻게 할까? 요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축차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어. 하기 좀 힘들어요.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두 개의 항이 있었는데 개수는 괜찮아. 개수는 내가 곱하기 해서 쓰고 곱하기 해서 쓰고 얘를 지수로 표현해 주면 돼. 문제는 지금까지는 항이 2항이었거든요. 항이 2항이었는데 우리가 3항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을 축차 대입법을 하기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2항으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3항을 2항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차로 묶어줘야 돼. 그럼 내가 그 차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면은 아니 AN에서 얼마만큼의 AN-를 뺀 값이 AN-에서 얼마만큼의 AN-를 뺀 값과 몇 배 같을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은 수열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친구를 bn-1이라고 할 거고 이 친구는 bn-2라고 해버린다면 bn-1은 q 곱하기 bn-2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방식대로 이거를 할 거란 소리야. 그럼 그때 PQ는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알고 봤더니 왼쪽으로 다 넘겨서 AN 빼기 2n-1 빼기 3an-2는 0의 형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해가 몇 또는 몇이 나와? 3 그치, 3 또는 마이너스이 나오죠.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P,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이고 Q가 3일까? 그럴 수도 있고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대입을 해서 실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3인 경우로 풀어볼게. 1번.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식이 어떻게 돼? AN 플러스 AN-는 세배의 AN-1 플러스 AN-2죠. 이거 넘기면 이거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BN-2 취급을 할 거니까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건 바로 할 수 있어요. BN은 뭐예요? B1 곱하기 3의 등비수열 일반항. 아래 아래.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 뭐예요? 그 아래 아래 M-S. 왜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B1의 값을 구해야겠지. 그거는 앞에 얘를 썼잖아. A0랑 A1은 1이라며. 그럼 A0랑 A1은 1이니까 B1을 집어넣으시면은 B1이 몇이겠어? B1이 이게 이거야.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돼요. A1 플러스 그렇지. 얘는 A1 플러스 A0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BN을 풀어봐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AN과 AN-1의 합이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었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식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서로 PQ를 크로스를 해서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AN 빼기 3AN-1은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기 AN-1 빼기 3 AN-2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을 각각 새로운 수열 cn-1과 이 친구도 cn-2라고 씌워주면은 걔는 마이너스 cn이거든요. 그러니까 cn의 일반항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니까 얘는 c1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인 거야. 근데 c1은 몇일까?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N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CN은 어떻게 해주면 돼? AN 빼기 3 AN-1이라고 써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다. 얘가 2번입니다. 자, 이제 이 1번과 2번식을 뭐 해주면은 AN-1을 구할 수 있겠어? 빼주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은 AN-1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그럼 n-1 대신 n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빼줘요. 그러면은 4 AN-1은 뭐가 돼요? 2로 묶어서 3의 n-1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빼기가 더하기가 됐네?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1 제곱 그럼 4 나눠주면 2분의죠? n-를 n으로 바꿔주면은 최종 AN은 2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야. n이 1이면은 2분의 3 빼기 1이니까 1이었고 A 0이었으면은 2분의 1 더하기 1이었으니까 1이었고 A2는 2분의 9 더하기 1일 테니까 5일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5 나오지?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막 피보나치 수열 1부터 막 10까지 대입을 했죠? 근데 그거 A 20을 구하라 하면은 좀 복잡해. A 30을 구하면 더 힘들고. 그럼 결국에는 일반회를 구해야 되거든, 저마식에. 그 저마식의 일반회를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후진 대입법과 축차 대입법. 그리고 3항간의 저마식이 나와져 있는 형태는 항상 차의 형태로 치환을 해주는 문제가 있다. 나머지 18, 19, 20 이런 것도 다 지금 배운 거 푸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배운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고, 웬만하면 축차 대입법으로 해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항들이 자연수의 합일 수도 있고, 제곱의 합일 수도 있고, 등비수열의 합일 수도 있고, 어떤 수열의 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3항간의 정화식이 나왔다 하면은 요거 17번 기억을 해서 방정식에 풀듯이 풀고 PQ 대입해서 일반항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때 쌤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숙제는 어디까지? 자, 숙제는 22번까지 해야겠죠? 왜냐면 생성함수는 쌤이 안 했습니다. 됐죠? 네, 이제 22번까지 해보세요.